남에게 준 상처는 모습만 바뀌어 다시 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 그럴까? 내가 준 상처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 거지? 왜 모습이 바뀌어서 오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과 행동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화가 나서, 피곤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습을 바꿔서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왜 상처를 기억할까요? 우리는 좋았던 일은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일은 오래 기억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했던 순간보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던 순간이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생존을 위해 위험한 것, 아픈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는 금방 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때 기분이 안 좋아서.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그 말, 그 표정, 그 태도가 마음에 남아 오래도록 아픕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잊지만 받은 사람은 잊지 못한다. 이것이 상처의 구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후배에게 이것도 못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고 금방 잊었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기분, 그 순간의 수치심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후배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선배가 되었을 때 똑같은 말을 후배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는 전달됩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그리고 언젠가 돌고 돌아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상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흔적입니다. 상처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가 남듯이 마음의 상처도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우리의 생각, 말투, 태도,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차갑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라는 마음으로요. 이렇게 상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흔적은 변형되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상처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누군가 나에게 똑같이 무시하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외로움으로, 거절당하는 상황으로, 사람들과의 거리감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관계로. 내가 준 상처의 본질은 같지만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내가 그랬던 것이 이렇게 돌아온 거구나라는 것을요. 일상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한 말. 한 부모가 자녀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넌 왜 그 모양이야? 그 말들은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고, 이제 그 부모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자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것도 못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부모는 서운해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준 상처가 돌아온 것입니다. 모습만 바뀌어서요. 두 번째, 친구 사이의 무관심. 한 친구가 힘들어할 때 다른 친구는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라는 이유로요. 시간이 지나 그 친구가 힘들어졌을 때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해도 다들 바쁘고 만나자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왜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던 무관심이 돌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의 차가운 태도. 한 사람이 직장에서 후배들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귀찮다는 표정을 짓고 실수하면 심하게 혼냈습니다. 몇 년 후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다들 나 몰라라 할까?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던 차가움이 돌아온 것입니다. 남에게 준 상처는 모습만 바뀌어 다시 온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보낸 에너지는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상처를 주면 상처가, 따뜻함을 주면 따뜻함이 돌아오는 거죠. 다만 그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상처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왜 내가 한 행동이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변형되어 나타나는 걸까요? 이번에는 상처가 순환하는 심리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심리의 순환 구조. 사람의 마음은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따뜻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순환합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언젠가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내가 준 말투, 태도, 차가움이 다른 장면에서 나타나는 이유. 내가 누군가에게 차갑게 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직접 나에게 복수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차갑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결국 그 차가움의 파동은 여러 사람을 거쳐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직접적이지 않지만 분명히 돌아옵니다. 내가 만드는 세상의 분위기, 내가 만드는 관계의 온도가 결국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내가 차가운 세상을 만들면 나도 그 차가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상처는 직접 돌아오지 않고 비슷한 형태로 돌아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시했다고 해서 누군가 나를 똑같이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나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상황. 이것이 바로 내가 준 무시가 다른 형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관심했다면 나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누군가 나를 외면하지 않아도 어쩐지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내가 준 무관심이 돌아온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사람, 비슷한 감정. 상처는 세 가지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첫째,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신했다면 나도 언젠가 배신당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 다른 형태로요. 둘째, 비슷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은 아니지만 나를 무시하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내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셋째, 비슷한 감정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줬던 그 고통, 그 수치심, 그 외로움을 나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이유로지만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선한 행동도 돌아오고 상처도 돌아올까? 이것은 우주의 법칙처럼 작동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보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순환합니다. 선함을 내보내면 선함이 돌아오고 악함을 내보내면 악함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는 현실입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 곧 내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했습니다. 너 그거 틀렸어.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때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난받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지적받고 조금만 부족해도 비판받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한테만 이래?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행동이 돌아온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그는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그가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찾아와 그를 격려하고 응원해줬습니다. 당신이 저를 응원해줬던 것처럼 이제 제가 응원할게요. 그가 준 따뜻함이 돌아온 것입니다. 상처의 순환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 멈추기 전까지는요.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 나는 아팠지만 다른 사람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선택이 순환을 멈춥니다. 내가 세상에 내보낸 것이 내가 받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신중해집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비슷한 상황을 내가 마주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 나은 선택으로 이끕니다. 남에게 준 상처는 모습만 바뀌어 다시 온다.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분명히 돌아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비슷한 사람을 통해, 비슷한 감정으로.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던지는 말,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환될까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까요? 이번에는 실제 관계 속에서 상처가 순환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상처 순환.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넌 왜 그 모양이야?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해. 이런 말들은 아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혹은 후배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요. 내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말하게 되지?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받았던 상처가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순환은 계속됩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상처 순환. 과거의 연인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다음 관계에서 방어적이 됩니다. 또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의심을 만들고 의심은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해? 왜 계속 확인해? 결국 그 관계도 무너지고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연인이 준 상처가 새로운 관계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나의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새로운 상처를 만드는 거죠. 친구 관계에서의 상처 순환. 한 친구가 힘들 때 외면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이 힘들 때도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도 혼자 버텼는데 너도 혼자 버텨라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렇게 외면받은 사람도 나중에 다른 누군가를 외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관심은 무관심을 낳고 외로움은 외로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환 속에서 모두가 상처받습니다. 직장 관계에서의 상처 순환. 직장에서 선배에게 무시당했던 사람은 자신이 선배가 되었을 때 후배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도 그렇게 당하면서 배웠어. 원래 직장이 그런 거야. 이런 생각으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후배도 나중에 선배가 되면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상처가 상처를 만들고 그 문화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훗날 나에게 비슷한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 라고 누군가의 고통을 무시했다면 나중에 내가 힘들 때도 똑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래?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이 말이 이렇게 아팠구나. 바빠서 못 봐줘라고 누군가를 외면했다면 나중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모두 바쁘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느낍니다. 아, 외면당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상처를 주는 사람의 공통적인 패턴. 상처를 자주 주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상처 주는 줄 모릅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농담이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상처입니다. 둘째, 자신도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의 대부분은 과거에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아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셋째,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감정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던진 감정이 결국 내 마음을 찌르는 이유. 우리가 던진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딘가를 떠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분노를 던지면 분노가 돌아오고 무시를 던지면 무시가 돌아옵니다. 차가움을 던지면 외로움이 돌아오고 비난을 던지면 비판이 돌아옵니다. 내가 만든 감정의 에너지가 결국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최근에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당신이 최근에 누군가를 어떻게 대했나요? 그 말과 행동이 언젠가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으로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고 오래도록 기억하며 계속 그 일을 들춰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가 실수를 했을 때
아무도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는 외로웠습니다. 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던 냉정함이 돌아온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하면 돼. 누구나 실수해. 그가 실수했을 때도 사람들은 그를 이해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우리를 이해해 줬잖아. 한 번쯤은 우리가 이해해 줘야지. 그가 준 너그러움이 돌아온 것입니다. 상처의 순환은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팠지만 다른 사람은 아프게 하지 않겠어. 이 선택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나 자신을 지킵니다. 남에게 준 상처는 모습만 바뀌어 다시 온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던지는 말,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세요.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처의 순환을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상처의 순환을 멈추는 실천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투를 조절하세요. 화가 나도 짜증이 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세요.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상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비난 대신 이해를, 무시 대신 존중을. 말투를 바꾸는 것이 상처를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상처를 주는 대부분의 순간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입니다. 화가 나면, 피곤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이 말을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 한 박자의 여유가 상처를 막아줍니다. 세 번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적절한 거리를 두세요.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만 보여줘도 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를 멈추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거리두기를 연습하세요. 상처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잠시 거리를 두고 마음을 정리하고 차분해진 후에 대화하세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좋은 대화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감정을 가라앉혀 줍니다. 다섯 번째, 따뜻한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세요. 상처를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따뜻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잘했어. 이런 따뜻한 말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의 본성을 바꿉니다. 여섯 번째, 받은 상처를 치유하세요.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으려면 먼저 내 상처를 돌봐야 합니다. 나는 아팠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는 놓아도 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상처를 인정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7번째, 용서하는 연습을 하세요.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그만 잊어야겠어. 이 분노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있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상처의 순환이 멈춥니다. 상처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멈추는 것.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먼저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먼저 멈추면 됩니다.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상처 주기를 그만두면 됩니다. 그것이 순환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남에게 준 상처는 모습만 바뀌어 다시 온다. 우리는 이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던진 말, 내가 한 행동이 사라지지 않고 돌아온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따뜻함도 똑같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으며 따뜻함을 선택하세요. 그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당신에게 돌아올 세상을 바꿉니다. 상처를 준 만큼 상처가 돌아오고 사랑을 준 만큼 사랑이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말 한마디가 내일 당신에게 돌아올 세상을 만듭니다. 따뜻하게 대하세요. 부드럽게 말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이고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남에게 준 상처는 모습만 바뀌어 다시 온다. 그러니 오늘부터 상처가 아닌 따뜻함을 주세요.